안녕하세요. 통증학과 전문의 닥터후우입니다. 다이어트 해본 사람들은 다 아실 거예요. 먹는 건 너무 쉬운데 빼는 건 정말 어렵다. 저도 15년 전에 20kg을 감량했다는 사실 말씀드렸었죠. 그렇다 보니까 이게 얼마나 힘든지 정말 잘 알고 있습니다. 운동하고 식단 조절하고 이게 또 딱 한 달은 잘 되거든요. 근데 3개월, 6개월, 1년이 지나면 원상태로 되돌아가는 게 문제죠. 이렇게 스스로의 의지로 살이 빼는 게 워낙 힘들다 보니까 최근 들어서는 위고비, 체중 감량 주사가 아주 각광을 많이 받고 있어요. 근데 이게 진짜 효과가 있는지, 부작용은 없는지, 무작정 맞아도 되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작년부터 한국에 도입이 되고 나서 저희 통증의학과에 허리, 고관절, 무릎, 발바닥 통증으로 찾아오시는 분들에게 체중 감량이 필요한 경우에 위고비 처방을 많이 해왔었는데요. 위고비를 1년 정도 사용해본 의사의 입장에서 위고비가 어떻게 작용하는지, 실제 사용해보니까 효과는 어느 정도인지, 부작용과 사용법까지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알려드릴게요. 이거 모르고 맞으면 큰일 날 수도 있으니까 영상 끝까지 보세요. 그럼 위고비가 도대체 뭘까요? 위고비는 원래 다이어트용으로 개발된 약은 아니에요. 잘 알고 계시는 분들 많으시죠? 처음에는 당뇨 치료제로 개발이 됐어요. 주 성분이 세마글루타이드, 이게 GLP-1 유사체인데 쉽게 말하자면 우리 몸에서 배고픔을 조절하는 호르몬과 비슷한 역할을 한다고 보면 돼요. 이 GLP-1이 원래 하는 역할이 음식 섭취 후에 포만감을 느끼게 하고 인슐린 분비를 촉진시키고 글루카곤 분비는 낮추는 것인데, 위고비는 인위적으로 이 GLP-1을 높여가지고 배고픔 자체를 덜 느끼게 해주는 거예요. 따라서 식욕이 줄어들고 조금만 먹었는데 포만감이 오래가고 혈당이 안정화되면서 다이어트가 되는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의식적으로 나 정말 적게 먹어야 돼, 이건 안 먹어야 되고 저건 먹어야 되고 이런 의식적인 생각을 하지 않더라도 식욕을 자연스럽게 억제해서 덜 먹게 만들고 아주 자연스럽게 살이 빠지게 하는 약물이에요. 이게 단순한 먹는 식욕 억제제랑은 좀 다른 게 우리 인체의 호르몬 시스템을 건드려서 장기적인 체중 감량 효과를 만들어낼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이게 위고비 실물인데요. 이렇게 펜 형태로 생겼어요. 제가 찍어둔 영상이 있으니까 바로 틀어드릴게요. 이렇게 펜처럼 생긴 게 있어요. 근데 얘를 뚜껑을 딱 따보면 여기 안에 약이 들어있어요. 여기 투명한 게 약이. 그리고 여기는 주사침이 없어요 지금은. 일단은 주사침부터 먼저 끼워줄게요. 주사침이 일주일에 한 번씩 맞는 거라서 4개가 들어있어요. 오늘이 화요일이잖아요. 다음 주 화요일에 어머니께서 맞아야 돼요. 요거 한 개 꺼내고 요걸 뜯으면은 이렇게 뜯으면 요 안에 침이 있죠. 주사침이. 요거를 여기다 끼워요. 그래서 돌려, 오른쪽으로 돌려. 그럼 열면은 아직도 침이 없죠. 한 번 더 열어요. 한 번 더. 그러면 이제 침이 있어. 그러니까 안전하게 하려고 이렇게 이중 구조로 해놓은 거예요. 자, 이제 여기서 끝난 게 아니고 0으로 돼 있죠. 이걸 쭉쭉 돌려 끝까지. 0.25가 나오는 거예요. 그냥 끝까지 안 돌아갈 때까지 돌리면 돼요. 이해가셨죠? 그래서 어머니께서 맞으실 부위를 소독을 하고 저희가 소독 스틱을 3개 챙겨 드릴 거예요. 이렇게 소독하고 잡고 콕 찔러요. 따끔. 근데 별로 안 아프죠? 주사침이 엄청 얇거든요. 그리고 얘를 한번 누르는 게 아니고 눌러서 탁 거렸죠? 이때까지 유지했다가 빼는 거예요. 그리고 요거 보시면 요 캡을 다시 어머니 찔릴 수 있으니까 닫아가지고 이번에 왼쪽으로 반대로 돌려서 이렇게 분리하면 끝. 이렇게 하고 나서 이 약을 어디에 보관해야 되냐면은 무조건 냉장 보관해야 돼요. 냉장 보관. 어떤가요? 별로 무섭진 않죠? 주사침도 아주 얇아가지고 환자분들이 통증을 느끼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그리고 처음 설명을 들을 때는 환자분들의 대부분의 반응이 저는 혼자 못 맞겠어요. 그냥 병원 와서 맞을래요.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한 몇 주 지나서 확인해보면 어머니 왜 맞으러 안 오셨어요? 하면은 나 집에서 한번 해보니까 하나도 안 아프고 할만하더라. 이런 반응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실 거 없어요. 자, 그러면 위고비의 실제 효과는 어떨까요? 연구 결과를 한번 볼게요. 뉴잉글랜드 저널에 1961명 대상으로 한 연구인데요. 2021년도 연구고 68주간 진행된 연구입니다. 이 연구에서는 평균 체중의 14.9%가 감소했는데 예를 들어 100kg의 환자가 85kg까지 감량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3명 중 1명은 심지어 체중의 20% 이상이 감량된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중단하고 나서 평균 체중이 6에서 7% 정도는 증가하는 소견을 보였습니다. 따라서 약을 끊었을 때 다시 찔 가능성은 있지만 그 비율이 6에서 7% 정도의 증가다. 이제 제가 실제로 처방하면서 실제 환자분들의 후기를 보면은 한 달에 3에서 5kg 감량한 사례가 많아요. 하지만 생활 습관이 전혀 개선되지 않고 식습관이 이 위고비를 맞는 동안 전혀 개선되지 않는다면 다시 찌는 경우도 많습니다. 제가 15년 전에 20kg를 감량해본 실전파 다이어트 의사잖아요. 그래서 살 빼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다이어트의 가장 큰 문제는 빼는 것도 문제인데 더욱 문제는 뭐죠? 유지하는 거죠. 위고비가 도움이 될 가능성은 높아요. 하지만 결국에 생활습관 개선이 같이 따라와야지 장기적으로 10년 이상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유지를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되냐고요? 제가 도움되는 다이어트 영상 하나를 띄워드릴 테니까 이 영상 꼭 참고해 주시고 제 채널에 다른 생활습관 관련 영상들도 꼭 참고해 주세요. 영상을 시청하시는 환자분들 중에는 통증의학과 의사인데 왜 위고비를 처방하고 있을까? 이게 좀 의아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통증의학과에서 진료를 할 때 가장 많이 진료를 보는 환자분들이 허리, 고관절, 무릎, 발바닥 통증으로 병원에 내원하시는 분들인데요. 체중이 증가하면 척추에 가해지는 부담도 그대로 증가하고 또 뱃살이 나오게 되면 요추의 전만 각도가 감소하면서 일자허리가 되면서 허리에 받는 부담이 커지고 디스크가 터지게 돼요. 그리고 무릎과 발바닥은 체중의 3배에서 5배까지의 하중을 견뎌야 하는 경우도 있어요. 고관절이 안 좋으신 분들은 살이 찌면 찌는 대로 고관절은 더 아파지고 고관절의 관절염은 더욱더 가속화됩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통증의학과에서 신경치료, 관절치료를 한 후에 이게 체중이 연관이 있다고 판단이 되고 BMI 기준이 맞으면 위고비를 처방하게 되는 일이 많습니다. 그리고 체중 감량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면 통증 조절에도 큰 도움이 돼요. 특히 체중의 10%를 감량을 했을 때 환자분들이 느끼시기에 기존 허리, 무릎, 고관절 또는 발바닥 통증으로 느꼈던 그 고통이 상당 부분 완화된다고 말씀을 많이 하세요. 자, 그러면 위고비를 아무나 맞을 수 있을까요? 아무나에게나 처방할 수 있는 약은 아니에요. 체질량 지수, BMI가 30 이상인 환자, 즉 30 이상이면 비만 환자입니다. 그리고 BMI가 27 이상, 거기에 더해서 비만 관련 질환인 고혈압, 당뇨, 관절염 등이 있는 경우 이 기준을 만족해야 처방을 받을 수 있어요. 단순히 살 빼고 싶다고 아무나 맞을 수 있는 건 아닌데요. 그러면 나는 좀 보통 체격인데 더 빼고 싶은데 위고비 맞으면 안 되냐고요? 물론 맞을 수는 있습니다. 이게 결국에 본인 부담의 진료이기 때문에 원하신다면 맞을 수는 있어요. 근데 BMI가 충분히 높지 않으신 분들의 경우에는 주사를 맞았을 때 별로 효과를 못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 주사의 부작용 중 가장 큰 부작용인 메스꺼움, 구토 이런 게 심하게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기준에 맞지 않으면 웬만하면 안 맞으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방금 메스꺼움을 말씀드렸는데요. 이 속이 안 좋고 메스꺼운 느낌을 받으시는 거는 50% 이상에서 경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문헌적으로는. 그런데 실제 환자분들에게 처방을 해보면 0.25 최소 용량부터 시작해서 천천히 증량하는 경우에는 이 메스꺼움 때문에 불편하다고 하시는 경우를 저는 아직까지 한 번도 보지 못했어요. 이 외에도 구토, 설사, 변비, 또 장기간 사용했을 때는 췌장염과 담석증의 위험이 증가한다는 점, 그리고 동물 실험에서 갑상선 암과의 연관성이 밝혀졌다는 점, 인간 실험에서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동물 실험에서 이러한 부작용의 가능성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위고비 처방을 하기 전에는 피 검사를 해서 췌장 수치도 보고 담낭 기능 관련해서 수치도 한번 보고 평소 쉽게 메스꺼움을 느끼시거나 평소 멀미를 쉽게 하는 사람인지 평소에 위장관의 건강 상태는 어떤지 이런 여러 가지를 확인하고 처방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전문의와 충분한 상담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처방을 받으세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를 하자면 위고비는 자연스럽게 식욕을 줄이고 혈당 조절이 더 잘 되게 해서 체중을 줄여주는 주사다. BMI 30 이상 또는 BMI 27 이상의 동반 질환이 있으면 처방이 가능하다. 임상 연구에서는 평균 체중 15% 이상 감량이 확인되었다. 그리고 각종 통증 질환에서는 체중의 10% 이상 감량을 하면은 환자분들이 확실하게 통증이 줄어들었다고 느끼게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메스꺼움, 구토, 설사, 변비, 췌장염, 담석증, 갑상선암은 좀 애매하지만 그러한 위험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의가 정확하게 진찰을 하고 검사도 하고 나서 처방이 나가야 된다. 이번 영상 도움이 되셨나요?
어느 정도 정리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위고비는 기적의 주사는 아니에요. 하지만 올바르게 사용하면 분명히 체중 감량을 이루는데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주사예요. 그리고 더 건강한 다이어트를 위해서 제 채널에 있는 다이어트 원칙 관련한 영상들도 많이 시청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궁금한 건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